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잠깐 한번 봅시다. 진도 나가기 전에. 자, 지방세는 뭐가 있어요?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있어요. 요거는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세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국세에는 특히 상속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에서는 요 시가 표준액과 대응되는 말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기준시가라고 그래요. 기준시가. 일단 요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지방세일 때는 기준시가란 말이 못 나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 국세는 기준시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들은 시가 표준액이나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방세법이나 소득세법이라든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누가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을 말한다?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그랬죠. 이거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과 기준시가는 누가 정해놓은 거기다? 과세권자가 법률에 따라서 정해놓은 가액이야. 평가액이야. 실질 거래가액이 아니야. 법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토지나 주택은 요거는 우리 세법 규정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학계론에서 배우신 거죠. 감정 평가 때 배우시죠. 후반 파트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예. 그래서 토지나 주택은 매년 가액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정부가 공시합니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래? 공시된 가액 그런 거죠. 이때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그랬죠. 지가 토지 가액이다 그 얘기야.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면 뭐가 나오는 거고 개별 주택 가격 또는 뭐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니까 이놈을 가지고 토지일 때는 이 개별 공시지가를 뭐로 하는 거고 시가 표준액을 하는 거고 이게 상속세, 증여세나 양도세라면 이거를 뭘로 하라는 얘기야? 기준시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면 그 개별 공시지가가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뭐가 되는 거고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고 이게 양도소득세나 또는 상속세, 증여세는 요 가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시가.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시가 표준액. 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면 요게 바로 기준시가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 두 가지만 공시가 되어 있고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건축물일 때는 공시되는 가액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아직 공시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오늘 현재 공시가 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만이야. 뭐와? 토지와 주택만이야. 맨 처음에 토지만 나왔어. 그래서 맨 처음에 토지만 나왔을 때 1980년에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그래갖고 개별 공시지가 나다 2006년부터 2005년부터 이제 주택도 공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지가 요 바뀌어갖고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주택도 공시된 가격이 나오는데 문제는 상가 등일 때는 공시된 가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얘를 상가 건물을 상속을 받았다, 증여받았다. 그럼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죠. 그죠?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받아서 취득세 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시가 필요한데 얘는 지금 공시되는 가액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때는 누가 결정하라 이거는? 시장 군수가 산정하라. 뭐를 과세하는 거니까 지금? 지방세를 과세하는 거니까. 이때 시장 군수가 산정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서 공제라. 그래서 건물 신축 기준 가격에다가 바로 조종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곱하고 여기 대해서 다시 경관연수별 잔존가치를 곱한 다음에 여기 대해서 다시 건축물의 면적을 곱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해당 건물에 대한 가감산율을 곱해서 하나씩 다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예전에 계속 얘기했잖아. 뭐 하다 끝났다, 곱하다 끝났다 계속 그랬죠. 그러면 국세일 때는 이제 얘가 못 나오죠. 얘는 뭐 할 때만 나오는 거야? 지방세.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 국세청장이 고시하게 됐어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여러분 뭐 실무 나가셨을 때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셔갖고 국세청장 고시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면 이게 쭉 나와 하는 방법이. 다만 이것이 어떤 뭐 지정 지역이라든지 기타 어떤 상업용 건물로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건물일 때는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고시가라는 게 또 나와. 그래서 결론은 이때는 누가 결정한다? 국세청장이. 지방세일 때는 시가 요거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거죠. 일단 요거 구분되시나요? 그래서 시가별과 기준시가 개념 잡으시고. 그런데 요거 보세요. 지방세인 취득세에서는 과세 물건을 평가할 때 원칙이 뭐였죠, 여러분? 신고한 가액이죠. 나 얼마 주고 샀다? 라고 신고한 가액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뭐하면 미달하면 이때는 과표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가표준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례가 뭐였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이었죠. 그래서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 일태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이 됐죠. 이게 지방세의 과세가의 결정 방법이야.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실가예요. 실지 거래가를 말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 등 이거는 누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로 구분하죠. 양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여러분 서브노트 잠깐 어디 보시냐면은 핵심 이론 정리 34조 거기 보시면 원칙 양도자 양수자 간에 실제로 뭐 한 가액? 윗줄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는가? 실지 거래 가액이죠. 근데 1번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매감환. 다만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하는 경우로서 취득 환산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계액보다 뭐 할 때는 적을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계액을 바로 실지 거래가로 잡으라는 얘기죠. 이게 작년 계산 문제야.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묶으시고요. 2, 3, 4번은 누가 하는 거라서? 과세관청이 사용하는 법이죠. 과세관청. 그래서 마지막 4번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뭐로 간다, 여러분? 추계조사 결정 경정하는데 이때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뭐예요, 여러분? 매감한기. 근데 1번은 뭐예요, 여러분? 매감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1번은 누가 하는 거고 납세 의무자가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매감환이고 과세관청이 뭐 할 때는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때는 뭐야? 매감환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는 얘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원칙이 시가. 그럼 여러분이 아니 실가는 뭐고 시가는 뭐냐? 시가는 글자 그대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가? 가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를 뭐라 하는가? 우리 세법은 시가. 얘 아파트 5억짜리다. 여기 있지 뭐 레미안 아파트 특정 브랜드를 내가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 레미안 아파트 35평짜리 노원이 있는 거다. 얼마 정도가 여러분? 35평인데 4억밖에 안 가. 명색이 브랜드가 있는 건데 조금 더 써봐요. 응? 그렇게밖에 안 가요? 6억? 35평인데 6억밖에 안 간다고? 응? 내렸을 때?
하여튼 그래. 그럼 요 6억 원은 실가야 시가야? 지금 6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6억 원은 실가예요 시가예요? 시가잖아요. 요거는 시가. 아, 시세가 그 정도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해하세요? 이게 우리 세법은 뭐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시가. 헷갈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세. 근데 매매는 항상 시세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시세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는 시세대로 매매가 시가대로 매매가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당사자 간의 궁박한 사항이 다를 때마다 거래가가 다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실지 거래가액과 시가는 같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다는 의미야. 그럼 실가는 뭐야, 여러분? 실제 매매에서 이루어진 가액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실가, 시가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 상속세 증여세 때 해야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시험법에서 빠졌다니까. 이게 빠지면서 공시법으로 넘어간 거야. 지적법. 왜 그놈한테 가?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를 조금 더 했으면 여러분이 좀 물론 더 어렵죠. 어떻게 보면 잘 된 건지도 몰라.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원칙이 무상거래니까 실가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를 가지고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시가라는 것이 부동산일 때는 부동산의 어떤 개별성을 해서 모든 부동산이나 시가가 있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혹시 시가가 없다더라도 이와 비슷한 동일성과 유사성을 띠고 있는 매매 사례가액. 요거 학계로서 말하는 비중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네, 더 어렵죠? 학계로서 말하는 뭐야, 여러분? 사례가액. 우리 감정평가 하잖아, 학계론. 메인 과목, 주중 과목 아니야. 이게 없다? 근데 감정평가비나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니까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 없지 않대 감정가액이 나온 게 있다. 그럼 그때는 감정가액의 평균에 이것도 뭘로 인정해 주겠다? 시가로 봐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공매나 경매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공매 경락가액이 나온다. 그럼 그것도 뭐로 봐주겠다 여러분? 시가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했죠. 또 뭐 보상금을 받았다. 그 보상금도 일종의 뭐로 본다? 시가로 본대. 근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시가.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여러분 대부분 기준시가가 같습니다. 대부분 이거예요. 상속세 증여세는. 근데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원칙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런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걸 좀 봐주시고요. 자, 일단 뭐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보충 보완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68번 가겠습니다. 자, 비과세. 요 정도는 여러분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요 비과세는 여러분 교재 뭐 30 쪽부터 봐주시면 되죠. 이론. 핵심 이론은 30쪽부터 나오죠, 여러분. 자, 68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설명 잘못해서 별표 3개짜리죠. 자, 이거는 1세대 1주택 전반적인 내용이네요. 보죠. 1번 1세대 밑줄 하나. 두 번째 밑줄 양도 현재 국내 1주택 밑줄 하나를 보유하는 경우서 해당 주택의 밑줄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이게 원칙적 비과세 요건 3가지죠. 다만 가로 열고 2년에 보시면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그때 그 거주자의 주택은 2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3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이런 예외 규정이 있다라는 거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로 열고 묶어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비과세는 뭐예요, 여러분? 1세대 국내 1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이죠. 2번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는 밑줄 요거는 보유기간 계산일을 말하네요. 포인트는 상속입니다. 상속.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밑줄. 상속 개시 당시 무슨 세대? 동일 세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상속 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어떻게 하라? 통산하라. 통산하라는 건 뭐야, 여러분? 합산하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여기 피상속인이 취득했어요. 2년을 보유하다가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그래서 상속인이 1년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어요. 그럼 지금 어떤 자산을 양도한 거죠, 여러분?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거죠. 누가 양도했어요? 상속인이 양도했죠. 취득은 누가 했어요?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거죠. 중간에 내가 뭘 받았을 뿐이야? 상속. 그럼 지금 상속인이 양도했으니까 이 상속인의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야? 상속 개시일이 됐죠. 상속 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항상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상속 개시라. 왜? 이때 상속인의 명의로 넘어온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 그래서 항상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다?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1세대 1주택에서 2년 이상 비과세 2년 이상 보유를 따질 때에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따질 때에 이 피상속인과 누가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무슨 세대였더라면 동일 세대원이었다면 이때는 그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더하여서 계산하라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피상속인이 남편이고 상속인이 처야. 그러면 제가 남편과 처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무조건 뭐로 와요? 동일세대원이에요. 동일세대원. 그럼 이 자산의 보유기간, 얘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었다 가정합시다. 1세대 뭐였대? 1주택을 양도했는데 이게 무슨 자산이야?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거야. 그럼 원칙 언제 취득한 걸 보는데 상속 개시에 취득하니까 이 자산의 보유기간은 몇 년? 1년. 따라서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런데 이때 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부부로서 무슨 세대면? 동일 세대원. 그러면 이 사람도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잖아. 부부는 무조건 뭐로 본다 그래서? 동일 세대. 그러면 이때는 이 기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합산하라는 얘기야. 그럼 몇 년으로 보라는 얘기야? 3년으로 보라는 얘기야. 그럼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받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 여러분 그거 함께. 자, 핵심 이론 정리 33쪽 좀 봐주세요. 32쪽이네요. 죄송합니다. 32쪽. 32쪽에 보시면 양가로 4번 보유기간의 계산 및 2년 이상 보유 예외 찾으셨어요? 네. 거기 계산 방법을 보시면 3번 상속 개시 당시 뭐라면 동일세대원. 요게 포인트와 동일세대원 상속을 받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 상속인과 피상속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하라? 통산, 합산하. 통산은 합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옆에 적으세요. 증여 동일. 그러면 증여를 받으면 여러분 당초 누가 취득했다가 증여자가 취득한 거죠? 증여자가 취득한 거야? 그러다 뭘 받았어? 증여받은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넘어와서 이제 수증자 이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수증자가 뭐 하면 양도를 하면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야 여러분? 지금 양도는 누가 한 거야? 수증자가 한 거죠? 수증자 명의로 넘어온 시점은 언제야? 증여받았을 때 이게 원칙인 거죠? 예. 근데 이때에 이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이다. 지금 뭘 따져라? 비과세. 근데 이때에 이 증여자와 수증자가 누구다면? 부부. 그럼 누가 받은가? 동일 세대원이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 합산하라는 얘기. 그럼 요 사례 따르면 몇 년 되는가? 3년. 동일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증여받았다. 보유기간은 몇 년 되는가? 1년. 자, 그 다음에 거기
계산해 보시면 1번 보세요.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계산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1번.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일 때는 천재지변 등으로 해서 이 주택이 어떻게 돼서 멸실됐어. 그래서 멸실된 주택을 양도했을 때에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밑줄.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하라? 통산하라. 그것까지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러다가 얘가 천재지변, 화재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 멸실됐어. 그래서 그 멸실된 주택을 뭐 했어요, 여러분? 재건축했어. 그 재건축한 주택을 뭐 했어요, 여러분? 양도했어. 근데 재건축해서 몇 개월 보였느냐? 6월 보였고, 멸실된 후 6개월 만에 재건축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요 주택을 당초 취득해서 멸실되기 전까지가 5년이야. 주택을 취득해서 몇 년 보유하다가 5년이 보유하다가 얘가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멸실됐어. 그래서 6개월 만에 다시 뭐 해서 재건축했어. 그래서 재건축한 새로운 주택을 몇 개월 보유하다가 6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했다는 얘기야. 이때에 요게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라라고 할 때는 보유기간 몇 년만 보유하면 되는가? 2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보유기간을 몇 년으로 보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는 보유기간을 몇 년으로 보라는 얘기야. 거기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 기간을 더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야 여기는? 5년 6월이 되는 거. 5년 6월.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이해되세요? 멸실된 주택 보유 기간 5년과 재건축한 주택 보유 기간 6월을 더해서 합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받죠.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따질 때는 이때는 종전 그 기존 주택을 당초 뭐 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종합부동산세는 몇 년 되냐? 6년이 됩니다. 6년. 즉 양도소득세는 요거를 잡고 안 잡고 보유기간으로 안 잡아. 왜? 무슨 상태니까? 나대지 상태니까. 그런데 이걸 만약에 양도하지 않고 이날 6월 1일이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으로서 5년 이상을 보유하면 뭘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때 보유기간 따질 때는 이때는 그 멸실된 주택을 당초 취득하는 따집니다. 그래서 결론, 요 기간은 양도소득세는 포함하고 제외하고 종부세는 포함하고 요게 차이점이에요. 자,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래서 2번은 보유기간의 계산을 물어본 거고요. 자, 3번 취약, 근무상여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는 주택과 그 밖에 일반 나왔다 일반 주택 밑줄. 그리고 수도권 밖에 소재는 주택 밑줄. 지방주택이라고 그랬죠. 왜 지방에 있는 거 샀대? 취약, 근무상, 질병의 요양. 이 세 가지 사이로 수도권 밖에서는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 소유하는 1세대가 밑줄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 이내. 틀렸네. 5년이 아니라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다시 밑줄 수도권 밖에 소유하는 주택이 아니죠.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이나 뭐부터 양도하라? 일반 주택을 양도한다고 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4번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슬래시 여기 끊어버리고 예, 이게 일반적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 말이죠. 그럼 첫째 다시 밑줄 종전 주택을 취득한 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 밑줄 하나 밑줄 잘 쳐야 돼. 종전 주택을 취득한 터 1년 이상 지난 다른 주택을 취득 여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다시 밑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앞부터 3년 이내 두 번째 조건. 하나하나씩 따져야 돼, 시험에서는. 셋째, 어떤 주택 양도해야 돼, 반드시 밑줄, 종전주택.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 당시 몇 주택이라더라도 2주택이라도 몇 주택으로 본다? 1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 뭐랬어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 그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몇 년 이상 봐야 돼? 2년 이상을 봐야 되죠. 2년 이상. 그럼 뭘 받아? 비과세. 주택수만 몇 주택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1주택. 따라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년 보여야 돼? 2년 이상은 보여야 되죠, 여러분. 5번. 국내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윗줄 법정 요건을 갖춘 장기 저당 담보 제공주택. 이게 포인트입니다. 5번은 특례 규정이죠. 소득세법상 법정 요건을 갖춘 뭐야 여러분? 장기 저당 담보 제공 주택. 소위 말하면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모기지. 모기진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밑줄 거주 기간을 묻지 않습니다. 거주 기간 놓치지 마세요. 이걸 출제는 바꿔 뭐로? 보유 기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큰 의미가 없다 그랬어. 큰 의미가 없고요. 자, 32조 핵심 이론. 핵심 이론 맨 밑에. 32조 맨 밑에. 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저당 담보주택 특례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이 장기저당 담보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정의할 때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거주기간. 그 다음에 그 밑에 게 중요해. 지금은 이게 적용돼. 1세대 구성원인 1주택자가 장기저당 담보주택을 소유하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밑줄 장기저당 담보주택을 소유하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자 우리 노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 때 몇 년에 처분해야 되죠 여러분? 5년이야. 근데 얘는 거기다 줬어요. 5년 이내 제한이 없음. 5년 이내 제한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본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장기 저당 담보 제공 주택의 실무에서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죠.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부모님이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자식이 1주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세대를 어쩌서 합쳤어. 합가한 거죠. 아버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스키. 고맙다. 이때 이제 자식을 키운 보람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며느리가 뭐라 그래? 어머,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들 낳아 소용없어요, 여러분.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아들이 이제 부모님 모시던 시대는 끝났어. 아들이 안 모시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안 모시죠. 그 대신 누가 모셔? 딸 모시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딸 없으시면 지금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재생산 들어가야 됩니다. 딸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요. 저희 집에 좀 놀러 오세요. 그러면 저희 집에 잘 안 와요. 근데 제 여동생 집에는 잘 갑니다. 그래서 뭐 아프다 그래서 갑자기 좀 차를 이용하려면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 걸기보다는 제 여동생한테 전화 걸어요. 그러면 제 여동생이 오거나 사이가 오거나 또 그래요. 좀 잘못된 거죠. 알아서 하여튼 뭐 노후 보장은 내가 못해. 시험만 합격시키면 돼. 자, 그래서 합쳤어. 그럼 합치다 보니까 몇 주택이었어요, 여러분? 2주택이 된 거다. 지금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2주택은 투기 목적이니까 아니니까 몇 년 이내만 처분해주면 5년 이내 둘 중에 아무거나 뭐 해주면 양도해주면 얘 몇 주택을 봐주겠다는 얘기야? 1세대 1주택을 봐주겠다 그 얘기죠. 이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먼저 양도한 주택
둘 중에 어떤 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 먼저 양도한 주택이 몇 년 보였으면 2년 이상 보였으면 주택이 몇 개지만 2개지만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때에 요 부모님이 무슨 주택이면 장기 저당 담보 제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부모라면 여기 하나가 들어온 거야? 응? 그러면 이때는 요 5년 이내 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5년이 아니라 10년 후에 양도했어도 상관없어. 몇 주택을 봐준다 먼저 양도하는 건 1주택을 봐주겠다는 얘기죠. 세대를 합친다부터 10년이 됐을 때에 양도했다 상관없어. 몇 주택을 봐준다? 1세대 1주택. 이게 바로 장기 저당 담보 제공 주택에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죠.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거는 언제 때 얘기해요, 여러분? 옛날 얘기. 서울특별시, 과천시,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신도시 주택 200만 원 신도시 지역일 때는 예전에는 3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2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 2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 그런데 그게 무슨 주택이면 장기 저당 담보 제공 주택이면 2년 이상 거주를 묻지 않겠다 그거였어. 근데 지금 아예 거주 기간 자체가 이제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요거는 아직은 의미가 있다.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68번 정리해야 되겠죠? 답은 몇 번? 2번. 아니요. 2번이 아니라 몇 번? 3번인가요? 3번? 예, 3번. 68번 3번이죠. 자, 69번.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조금 빨리빨리 나갈게요, 여러분. 예. 1번.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했다 밑줄. 포인트는 이거죠. 오늘 2개 이상 양도했다 이거야. 그때 밑줄. 당의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 잡으셔야 됩니다. 당의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 그리고 꼭 적어주세요. 이거 출전에 살짝 말을 바꿔요.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 그럼 틀린 말이야.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부터 이렇게 말 바꾸면 맞았다 틀렸다? 틀렸어.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아니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예요. 그러면 제가 왜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얘기했냐면요. 종전 요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통칙에 따라서 보유 기간이 가장 긴 것부터 무조건 양도한 걸로 봤어요. 과세관청이. 근데 그게 대법원에서 패소가 되는 바람에 야, 왜 니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냐? 양도자 결정하게 하라. 그래서 양도자가 선택하는 순서로 바뀐 거야. 잡으셔야 됩니다. 자, 2번. 보유하거나 거주하는 중에 소실, 독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돼서 재건. 요거 나왔네요. 어디? 이거죠, 이거. 보유하거나 거주하는 중에 소실, 독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일 때는 그때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통산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하나의 건물이 죄송합니다. 거기 2번 69번 1번 맞았고 지금 몇 번 했죠? 우리가 2번 한 거죠? 예. 그래서 2번 맞죠? 예. 3번.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밑줄 여기 포인트죠. 주택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잘 봐야 돼. 적거나 같을 때 그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맞아 틀려? 맞죠? 왜냐면 초과할 때 주택 면적이 초과할 때는 전체를 주택 같거나 뭐하면 적으면 주거용만 주택을 보는 거죠.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단 말이야. 겸용주택이 나왔어요, 여러분. 겸용주택이 나오면 반드시 주택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주택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여러분 써보는 핵심 이론은 나와 있을 거예요. 없나?
예, 저기 있죠. 31조.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겸용주택 나와 있죠. 그걸 그대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한다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을 뭐하면 여기는 초과하면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 건물 전체를 뭘로 보는가?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근데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이 뭐하거나 같거나 주택 면적이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 주거용만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본 문제는 보기 지문은 요거를 1번을 말하는가 2번을 말하는가? 요거를 말하는 거잖아. 지금 같거나 뭐 할 때 적을 때 그때는 뭐만 주거용만 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 9번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죠. 예. 4번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밑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요게 작년 시험 기출 문제였죠. 그때는 뭐야 여러분? 그 전체 예, 하나의 주택을 하는 거죠. 요걸 고쳤죠 작년에. 예. 자 5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밑줄 소유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 맞아 틀렸죠. 공동소유자 각자죠. 예,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써보놓던 31조 5번이 나와 있네요. 5번. 자, 70번. 다음 자료에 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 밑줄.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양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 비과세. 그런데 양도소득세 과세 면적 밑줄. 무슨 면적을 물어봤어요? 과세 면적이야? 비과세 면적이야? 과세 면적을 물었네요. 단 주택은 관련 법률에 의한 도시 지역 안에 소재한대. 이때 관련 법률은 뭐예요, 여러분? 관련 법률에 의한 도시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때 관련 법률은 뭐예요, 여러분? 국계법을 말한다 그랬죠? 국계법. 그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어디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있는 용도 지역에서 이 도시지역, 도간 농자 할 때 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추상적 도시, 시골에 대응되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상 용도 지역의 도시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대지 면적이 얼마고? 1200. 건물 연면적이 얼마? 200. 주거용이 얼마? 50. 상업용이 얼마? 150. 그러면 이거죠, 여러분. 주거 면적이 얼마고? 50인데 상가 면적이 얼마 나서? 150이죠. 맞나요? 그럼 뭐가 더 커? 상가 더 크냐? 그럼 이거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잖아. 얘가 더 큰데. 그러니까 이때는 주거용 얼마만? 50만. 뭐로 보는가? 요 놈만 주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상가 얼마는? 150원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죠. 가끔가다 오해하죠. 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가? 주택으로 봄으로 인해서 뭘 받을 수 있는 거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택으로 안 본다는 것은 비과세를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라는 얘기야? 과세라는 얘기죠. 지금 무슨 면적 물어봤어요? 과세 면적 물어봤어요? 비과세 면적을 물어봤어요? 그럼 과세 면적 건물, 과세되는 건물 면적 얼마 골라야 돼요? 150을 골라야죠. 자, 150 나왔어요? 예, 몇 개 나왔어요? 에이씨. 그러면 150인지 50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랬어요, 여러분? 보기 지문을 봐라. 보기 지문에 많이 나온 것, 특히 3개 이상 나온 거는 그 문제의 조건을 충족한 거다라고 했죠. 순간적으로 50인지 150인지 헷갈려. 그럼 보라고, 보기 지문. 그러니까 50은 몇 개 나왔고? 2개. 150은? 그러면 3개짜리가 맞는 말이다는 얘기야. 모를 때 그렇게 찍는 거야, 여러분? 문제 풀 때마다 그렇게 푸는 건 아니고, 모를 때 그냥 아무거나 찍지 말란 얘기야. 자, 문제는 과세되는 토지 면적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전체 토지가 얼마? 1200이죠.
전체 토지 면적이 1200이야. 주거 50가 상가 150일 때 토지 면적이 얼마? 1200. 근데 우리 주택 면적은 이 중에서 얼마였어? 50. 그러니까 이 1200을 다 주택 부수 토지로 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전체 건물 얼마 중에서? 200 중에서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율 얼마? 4분의 1이죠? 4분의 1이잖아. 그럼 얼마? 300제곱미터를 뭘로 봐야 되는 거야? 주택 부수 토지로 봐야 되는 거죠. 1200 중에서 건물 면적에 비례하여 300제곱미터만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주택 부수 토지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과세가 되는 주택 부수 토지는 무제한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 아니면 몇 배? 5배. 도시적 바깥이 몇 배?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지금 도시지역 아니래 바뀌래? 아니래. 그냥 몇 배 곱하면 돼? 5배. 뭐의 5배야? 주거 면적이 50이고 상가 면적은 150이고 연면적은 200. 그러면 이 중에서 뭐의 5배란 얘기야? 지금 주택으로 본 면적이 얼마니까? 50. 그러면 50의 5배는 얼마? 250이 기준 면적이 되는 거죠. 요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무슨 면적이야? 기준 면적이죠. 그렇잖아. 주택 부수 토지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은 얼마란 얘기야? 250. 근데 250을 초과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면 이때 지금 비과세 면적을 물어봤어? 과세 면적을 물어봤어? 과세겠죠. 그럼 과세 면적은 얼마 되는가? 응? 과세되는 토지 면적은 얼마요? 50 있어? 보기 지문에? 보기 지문에 50 있어요? 과세 면적이? 그럼 50인가 보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무슨 면적을 물어봤어? 비과세 면적을 물어봤어? 과세 면적을 물어봤어? 과세잖아. 그러면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 1200에서 비과세 면적이 얼마니까? 250을 빼야 되니까 나머지 면적은 뭐란 얘기야? 과세란 얘기죠. 따라서 과세되는 면적은 얼마? 950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과세되는 대지 면적 얼마고? 950. 과세되는 건물 면적 얼마? 150.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이죠, 4번. 예, 그쵸? 예.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줄 알았네. 자, 71번. 다음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기업부터 리을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묵힌 것은 1번 1주택 기업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할 때 몇 년? 5년. 5년이죠. 그럼 5년 나온 거 찾으세요. 몇 번? 1, 3, 4. 이게 몇 년인지 헷갈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럼 보기 지문을 보니까 5년에 몇 개 나왔고 3개, 2년은 몇 개 나왔어? 2개. 그럼 몇 년을 추정해서 5년을 추정하라 그 얘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를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모를 때. 무조건 또 이렇게만 추정해갖고. 자, 니은. 취약이나 근무상의 형평이나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 소유하는 1세대가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몇 년이네? 3년. 그러면 지금 1, 3, 4 중에서 니은이 3년 나온 게 몇 개야? 1번가? 우리 지금 몇 번 지었어? 일단 기억해서 2번가? 몇 번 지었어? 5번 지어버렸죠? 남은 거 뭐야? 1, 3, 5인가요? 예. 아니, 이제 1, 3, 4. 그죠? 예, 1, 3, 4. 그 중에서 니은이 2년, 3년 나온 게 몇 번이야? 1번가? 1번가 4번? 예. 그럼 몇 번 탈락? 3번 탈락인가요? 예, 남아있는 거 몇 번이야, 이제? 1번가 4번. 예스케 그게 더 어렵다, 이씨. 그러면 안 돼.
디귿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를 현재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후 몇 년 이상? 몇 년 이상? 2년이죠. 2년.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아직도 가야 돼? 예. 그러면 2년 이상 체킹해 두시고요. 거기 임대주택 사업자, 양도를 현재 임대주택 사업자 있죠? 거기다 올해 개정된 게 여기 추가됐다 그랬죠, 어제? 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또 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소득세법상 사업. 여기 올해 개정된 거. 여기 올해, 근데 여기 좀 빠졌네요.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은 뭐 물론이고 소득세법상 모두 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거기 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것에서 양도를 현재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랬죠? 그 사이에다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도 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물론이고 소득세법상 못 가져야 된다고. 사업자 등록해야 된다고. 그때 그 사업자 등록한 후 몇 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몇 주택을 본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을 본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자, 여기 밑줄 리을 중요한 거죠.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또는 뭐 법인이 어디로 감에 따라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 수도권 밖의 지역이 어디야?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그 이전한 시에 소재하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여기는 5년이죠. 5년. 3년이 아니라 몇 년? 5년. 5년. 이내에 무슨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본다. 5년 잡아내야 되겠죠. 미음 1세대 1주택자가 몇 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기 위해서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다. 이때 보유기간을 제한을 받지 않게 한 거주기간은 몇 년이야? 1년이죠. 1년. 그래서 답은 몇 번? 몇 번이에요? 1번인가요? 예. 72번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예. 비과세는 확실히 다 봐야 돼요, 여러분. 자, 72번 다음은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다. 틀린 것은 요거는 뭐 그냥 별표 하나 정도만. 다른 거 다 별표 3개짜리 비과세는 다. 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전주택을 취득했죠? 그 다음에 이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무슨 주택을 취득했다?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그래서 몇 주택이 되었다? 2주택이 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몇 년 이내? 3년 이내. 어떤 주택을 양도해주면? 종전주택을 양도해주면 얘는 몇 주택을 봐준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죠. 따라서 그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만 나와주면 2년 이상만 보유해주면 너 뭐 해주마? 비과세해주마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72번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것에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한 날부터 양도할까지 거주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2번 주택이 부수 토지가 관련 법률에 따라서 협의 매수가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양도일 또는 수용일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양도는 그 잔존주택과 부수 포함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1년 이상 거전주택을 취하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밑줄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요 1, 2, 3 묶으시고요. 1, 2, 3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도할 때는 요 1년 이상의 거주할 1년이 지난 다음에 요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것을 1세대가 이전한 시군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죠. 어디 있던 것이 수도권에 소재하던 법인이나 누가 공공기관이 어디로 감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 이전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몇 주택이 되었다? 2주택. 이거 우리 과천 종합청사 생각하라고 했죠, 여러분. 이럴 때는 얘는 요걸 묻지도 않고요. 3년 이내 요걸 묻지 않고 5년 이내로 묻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하던 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방 이전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몇 주택이 되었다? 2주택이 되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공무원들 때문에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1년이 지나야 된다라는 걸 묻겠다, 묻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 묻지 않고 아무 때나 사도 좋다. 그러나 다른 주택을 삼으로써 아무 때나 다른 주택을 사서 몇 주택이 되었다더라도 이 주택이더라도 3년 이내가 아니라 여기는 몇 년 이내다고요?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주면 너는 비과세 1세대 1주택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번 결론 얘가 답이네요. 1년 이상 거전주택을 밑줄 사업상 형편은 인정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72번은 요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물어본 겁니다.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러한 1년 이상이 지난 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바로 72번입니다. 자, 73번. 다음의 경우는 1세대가 양도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그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다. 틀린 것. 요거는 보유기간의 예외 규정이죠. 1번.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단 출국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으로부터 몇 년에 양도된다 여러분? 2년 이내. 2번. 주택 및 그 부수토로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 또는 수용, 밑줄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자발적, 강제적. 단 그때는 조건이 가로 열고 사업 인정 고시일 이전 주의하시면 합니다. 이전. 사업 인정 고시 전에 취득한 것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전부 수용되지 않고 일부만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다 보니까 양도일 또는 수용일 또는 자 밑줄 5년.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어요. 5년 이내 양도는 무슨 부분도 잔존 부분도 비과세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할 때 여러분 자 주택가 부수 토지가 있는데 얘가 이걸 다 수용하면 좋은데 여기까지만 수용하고 여기가 남아있어. 잔존 부분이. 이해하세요? 다 전체를 다 수용 안 하고 일부분만 수용했어. 일부분만.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어. 요거를 요 수용당한 날부터 몇 년 이내 양도하면 5년 이내 양도할 때 요것도 해주면 비과세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단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서의 의미 단서가 아니라 후단 문구죠. 후단 문구 의미 이해해 주시고요. 3번 임대주택법상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해당 건설 임대주택의 밑줄 취득이래요? 취득일이 아니라 임차일이죠. 무슨 주택이니까? 임대주택이니까. 임대주택을 분양받았다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날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뭐 한 날? 임차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무슨 기간이? 거주 기간이죠. 예. 그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밑줄 3년이 아니라 몇 년이야 여러분? 5년이죠. 5년.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74번. 5번 안 했죠? 5번. 4번도 안 했어? 예, 4번은, 예.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 밑줄. 1년 이상 국외 거주 필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예. 이런 필요로 하는 취약이나 근무상여편이죠, 밑줄. 취약 또는 근무상. 뭐 없어요, 여러분? 질병의 치료 없네. 물론 사업상여편은 없고요. 이 두 가지 사유로 1년 이상 국외 거주 필요하는 취약이나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 필요하는 근무상여편으로 세대 전원 출국할 때죠. 단 출국이 현재 몇 주택이 되고 1주택. 그리고 출국한 다음에 양도할 때는 출국일로부터 몇 년에 양도해야 돼? 반드시 2년. 예. 그때는 역시 보주기간 묻지 않고 비과세죠. 5번. 5번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1년 이상 거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취약, 직장의 변경이나 정근 등 근무상표나 1년 이상의 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위해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서 양도하는 경우. 맞죠? 예. 그래서 73번은 몇 번? 3번이 답이죠. 3번. 이거 큰일 났네. 저 좀 쉬어야죠? 예, 제가 좀 많이 치실 텐데, 좀 쉬죠.